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그림이네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저는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보러 가고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큰아들 민우는 대학 교수예요. 작은아들 준우는 정형외과 의사고요. 막내딸 수연이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다들 성공했죠.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성공한 만큼 바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어요. 남편 장례식 후 몇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걱정하는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문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바빠서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날 아침, 생일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축하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 맞다. 요즘 애들은 바빠서 그렇지. 저녁쯤 연락 오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혼자 아침을 차려 먹었어요.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하나.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북적거리며 먹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제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중얼거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혹시 우편물인가? 문을 열자 뜻밖에도 큰아들 민우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까지 들고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도 한 명은 기억했구나. 어머 민우야. 바쁠 텐데 어떡해.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죠. 들어가도 될까요? 민우는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케이크를 식탁에 놓고 앉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많이 외로우셨죠? 그 말에 울컥했어요. 참고 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민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준비한 듯한 느낌이었죠.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 혹시 실버 리조트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실버 리조트?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요양원 같은 거? 아니에요, 엄마. 요양원이 아니라 고급 웰니스 리조트예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고 같은 또래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에요. 민우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마치 5성급 호텔 같은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넓은 로비, 수영장, 정원. 이게 정말 노인들이 사는 곳이야. 네, 엄마. 제주도에 있는 최고급 시설이에요. 의료 서비스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식사도 호텔급이래요. 솔직히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려는 건가? 버리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우야, 혹시 엄마가 짐이 돼서 그러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우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외롭지도 않으시고 친구들도 사귀시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직접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며칠 후 민호와 함께 제주도로 향했어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만인지.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행 간 게 5년 전이었어요. 공항에서 차로 30분쯤 달렸을까요?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에 커다란 건물이 나타났어요. 엄마, 저기예요. 민우가 가리킨 건물은 정말 호텔 같았어요. 하얀 외관, 큰 창문들, 잘 가꾸어진 정원.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즐비했죠. 여기가 정말 노인들이 사는 곳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설의 시설장 박서연입니다. 편하게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박서연 시설장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시설장의 안내를 따라 시설을 둘러봤어요. 여기는 메인 라운지입니다. 입주민분들께서 자유롭게 모여서 차도 마시시고 담소도 나누시는 공간이에요. 넓은 라운지에는 편안해 보이는 소파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제주 바다가 한눈에 보였죠.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도 호텔 뷔페장 같았어요. 깨끗한 테이블, 예쁜 식기들. 저희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식단으로 하루 3끼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특별 식단도 준비해 드려요. 정말 좋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이쪽은 수영장입니다. 실내 수영장이 있었어요. 깨끗한 물, 적당한 온도. 몇몇 어르신들이 수영을 즐기고 계셨어요. 수영 외에도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어르신들께 인기가 좋답니다. 계속해서 둘러봤어요. 도자기 공예실, 서예실, 작은 도서관, 영화 상영관, 심지어 미용실과 작은 카페까지 있었어요. 개인실도 보여드릴게요. 안내받은 방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어요.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 개인 화장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죠. 여기서 정말 생활이 가능하겠는데? 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떠세요? 민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좋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박서연 시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는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프리미엄 웰니스 리조트예요. 24시간 의료 지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영양관리. 모든 것이 최상급으로 제공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품격 있는 노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입주민분들의 외출도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가족들 만나러 가시는 것도 언제든 가능하세요.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갇혀있는 건 아니구나. 민우야. 네, 엄마. 한번 살아볼까?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정말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응.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그렇게 결정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도 컸죠.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입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입주 날이 다가왔어요. 자식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해 줬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준우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친구 많이 사귀세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수연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손주 지우도 왔어요. 할머니, 저 주말마다 놀러 올게요. 23 손녀는 활기찼어요. 그래, 우리 지우. 할머니 자주 보러 와라.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풀면서 창밖을 봤어요. 제주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하지만 기대도 됐어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파트 2 달콤한 시작. 입주 첫날 밤은 잠을 설쳤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도 익숙하지 않았죠.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그 걱정은 조금 사라졌어요.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어요. 식당으로 내려가니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어디에 앉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 오세요. 새로 오셨죠? 따뜻한 미소였어요. 네, 어제 입주했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저는 최영자라고 해요. 올해 70이에요. 여기 온 지는 넉 달 됐어요. 영자 할머니는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인자한 얼굴에 환한 웃음. 저는 이정이에요. 72이고요. 어머, 저보다 2살 위시네요. 그럼 언니예요. 은니 편하게 반말해요. 여긴 다들 편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요? 그럼 나도 편하게 할게요. 영자야. 영자의 배려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니,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걱정 마세요. 식사를 하면서 영자가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프로그램 시간, 좋은 프로그램, 친절한 직원들. 오늘 오후에 수영 시간 있는데 은니도 가볼래요? 수영. 나 수영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아쿠아로빅이라고 물속에서 가벼운 운동만 하는 거거든요. 전문 강사님도 계시고요. 재미있어요. 영자의 권유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오후가 되어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에 들어가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언제 수영장에 와봤나? 아마 10년은 넘은 것 같았어요. 자, 어르신들, 준비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젊은 여자 강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음악에 맞춰 물속에서 팔다리를 움직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은니 어때요? 괜찮죠? 영자가 옆에서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재미있네. 물의 저항 때문에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운동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은니, 내일은 도자기 공예 수업 가볼래요? 진짜 재미있어요. 도자기?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에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영자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게 재미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다음 날 도자기 공예실에 갔어요. 흙을 만지는 게 얼마만인지.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흙을 보니 신기했어요. 자, 천천히 손으로 모양을 잡아보세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물론 처음이라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괜찮아요, 어르신. 처음이신데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서 영자를 만났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영자를 통해 다른 입주민들과도 친해졌어요. 은니, 여기 김철수 할아버지예요. 전에 변호사셨대요.
철수 할아버지는 일은 내리셨어요. 말수는 적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아, 교사셨다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박동진 할아버지 기자셨대요. 동진 할아버지는 76으로 가장 연세가 많으셨어요. 하지만 정정하시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반갑소. 난 30년 동안 신문 기자했지. 와,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정순덕 할머니 회계사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멋진 분들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월요일엔 도자기, 수요일엔 서예 수업.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여기 정말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매일 뭔가 배우는 게 있어서 좋아. 민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다행이에요, 엄마. 걱정 많이 했는데. 괜찮아, 아들.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영자와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준우와 수연이도 찾아왔어요. 손주 지우도 주말마다 왔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좋네요. 호텔 같아요. 지우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렇지? 할머니 여기서 행복해. 할머니, 인스타 올려도 돼요? 진짜 예뻐요. 젊은 세대는 뭐든 사진 찍고 올리더라고요. 그래, 올려라. 할머니야, 괜찮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도자기 수업에서 만든 작은 화분이 제 방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서예 수업에서 쓴 글씨도 벽에 걸었죠. 언니, 여기 온 지 두 달 됐네요. 어때요? 영자가 물었어요. 정말 좋아. 처음엔 걱정했는데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아. 맞아요. 나도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식당 음식도 맛있었어요. 매일 메뉴가 바뀌었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생선구이 정말 맛있네요. 그러게요. 여기 영양사님이 정말 신경 쓰시나 봐요.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어르신,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오후에 산책 가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정원을 산책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세 달째 되던 날 저는 영자와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 와서 후회 안 해요? 영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니,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넌? 나도 그래. 처음엔 자식들이 날 버리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언니.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여기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녁에는 다른 친구들과도 모였어요. 이정희 씨, 여기 온 지 석 달 됐죠? 동진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시간 참 빠르네요.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네, 정말 좋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그렇지. 나도 여기 와서 정말 좋아. 철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순덕 할머니도 만족스러워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가 살아온 인생. 교사, 간호사, 변호사, 기자, 회계사. 다들 멋진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야. 동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맞아요. 좋은 인연이에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이 즐거웠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우였어요. 엄마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웃음이 났어요. 아들도 안심했나 보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잘 자거라. 답장을 보내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죠.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답니다.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입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다가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니, 나만 그런 건가?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느끼고 있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생선구이가 예전엔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좀 뭔가 신선하지 않은 느낌? 맞아, 그거야. 그리고 반찬 가짓수도 줄어든 것 같고. 영자의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그랬어요. 처음에는 매일 7-8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이제는 4-5가지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뭐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수영 시간에 갔는데 공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당분간 휴강. 왜 갑자기? 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수영 수업은 왜 휴강인가요? 아, 그게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어려우시대요. 그럼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은 그렇게만 말하고 가버렸어요. 당분간이 얼마인데. 영자가 아쉬워하며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도자기 수업도 취소됐어요. 그 다음 주에는 서예 수업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운지에 모여있던 우리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매일 뭔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밖에. 철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뿐인가? 직원들 태도도 달라졌어. 동진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 나도 그거 느꼈어요. 영자가 맞장구 쳤어요. 처음에는 인사도 밝게 하고 친절했는데 요즘은 인사도 대충 하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맞아요. 처음에는 복도에서 만나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거나 아예 피해가기도 했어요. 저번에 방 청소 부탁했더니 한숨 쉬던데. 순덕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에어컨 고장났다고 했더니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만 반복하더라. 모두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아! 뒤돌아보니 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져 계셨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급히 달려갔어요. 다른 분들도 모여들었죠. 허리가 아파. 할아버지가 신음했어요. 누가 직원 좀 불러요. 영자가 외쳤어요. 하지만 직원이 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5분, 10분.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요? 제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젊은 여직원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요? 24시간 의료 지원이라면서요. 동진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24시간 의료 지원이라더니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어. 처음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시설장님 계세요? 아,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서연 시설장이 나왔어요.
예전에 환한 미소는 없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음식 질도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자꾸 취소되고. 어르신 이해해 주셔야죠. 코로나 이후로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차갑게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처음 약속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어르신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규정.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도 바쁩니다. 불만 사항 있으시면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허탈했어요. 이게 정말 처음에 우리를 반겼던 그 사람 맞나? 라운지로 돌아오니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은니? 에휴, 소용없어. 규정만 들먹이더라.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석 달이 넘어가자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원래 6시였는데 왜 7시로 바뀐 거예요? 누군가 물었어요. 인력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직원의 무성의한 대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복도를 지나가다가 직원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6개월 계약금 다 받았으면 적당히 해도 되지 않아? 처음에만 잘해주면 된다니까. 그러게, 처음 3개월만 신경 쓰면 돼.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나중엔 잘 기억도 못해. 맞아. 그냥 규정 들먹이면 끝이야. 박 시설장님도 그러시잖아. 실적이 중요하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우리가 그냥 돈벌이 수단이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의 제주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며칠 후 저는 영자와 다른 친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라운지 구석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직원 대화를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동진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구나. 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쩐지 6개월 지나니까 확 달라졌어. 순덕 할머니도 동의했어요. 우리 어떡하지?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일단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가족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우야, 엄마야. 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런데 요즘 여기 분위기가 좀.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가서 죄송해요. 이번 주말엔 꼭 갈게요. 응, 괜찮아. 내 할 일해. 천천히 와도 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은니, 나 영자야. 문 열어줘. 문을 열자 영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은니 울었어? 눈이 빨개. 아니야. 은니,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리 친구잖아. 영자의 따뜻한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자야. 난 여기 온 게 후회돼. 나도 그래, 은니. 나도.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은니. 정말 모르겠어. 마이너스. 해시태그 파트 4 결정적 사건.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다음 주가 남편 3주기 제삿날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잘 모셔야지.
당연히 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주할 때 외출은 자유롭다고 했으니까요.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외출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 외출하시는데요? 직원이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제 남편 제삿날이에요.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해요. 아, 제삿날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어르신, 야간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규정상 오후 6시 이후 외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요. 하지만 처음에는 외출이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낮 시간 외출은 가능합니다. 야간은 안 됩니다. 제사는 저녁에 지내는 거예요. 낮에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르신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요? 뭘 이해하라고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제사예요. 제 남편이에요. 목이 메었어요. 규정.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어르신 소리 지르시면 곤란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시설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시설장님은 외부 회의 중이십니다.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 오후쯤 오실 겁니다. 내일 꼭 만나야겠어요. 꼭이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가지고 온 작은 액자 사진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제사를 못 지낼 수도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제사. 그게 이렇게 막힐 줄이야.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금요일. 아버지 제사 있잖니. 아, 네. 엄마 나오시는 거죠? 그게 여기서 야간 외출을 못하게 막아. 네? 그게 무슨? 민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규정상 안 된대. 낮에만 외출 가능하대.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몰라. 시설장한테 말해 볼 건데. 엄마, 제가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우야, 괜찮아. 엄마가 말해 볼게. 엄마. 민우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엄마,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모시다니. 아니야, 민우야. 내 잘못 아니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서연 시설장을 찾아갔어요. 시설장님, 어제 외출 건으로. 아, 이정희 어르신. 들었습니다. 시설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 제삿날이에요. 평생 한 번도 걸은 적 없어요. 어르신 이해는 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순 없나요? 어르신 한 분을 예외로 하면 모든 분이 예외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럼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설장님 제발요. 단 하루만. 딱 하루만.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안 됩니다. 낮에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가족들께서 여기서 지내시든지 하세요. 여기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제단도 없고.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시설장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정말 제사를 못 지낸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은니, 영자가 달려왔어요. 은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야. 난 제사를 못 가. 뭐라고? 이야기를 듣고 영자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영자가 분노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제 어떡하지?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제사도 못 지내는 못난 아내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녀 지우였어요. 할머니 나 지우야. 그래 우리 지우.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제사 못 간다고 들었어요. 민우가 말했나 보더라고요. 응, 그래. 할머니, 이거 말도 안 돼요. 완전 인권 침해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진짜 화나요. 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래도 어쩌겠니? 규정이래.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중요하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로요. 지우야, 내가 뭘 어떡해. 할머니, 저 인스타 팔로워 15만 명이에요. 이 이야기 올리면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지우야, 괜찮겠니? 너까지 피해보면. 할머니, 전 괜찮아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 또래 애들은 SNS로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뭔가 힘이 났어요.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 영상 찍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상? 나를? 네. 할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런 일이 할머니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닐 거예요. 지우의 말에 생각했어요. 정말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 않을까? 알았어, 지우야. 할머니가 해볼게. 할머니 최고.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때 찍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밤바다가 검게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생겼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를 비롯한 친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얘들아, 우리 이대로 살 수 없어. 라운지 구석자리에 모였어요. 저녁 식사 후였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했죠. 맞아, 언니. 이건 아니야.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뭔가 해야 해.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돼. 동진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같이 하면 돼. 우리 다섯이 힘을 합치자. 제가 말했어요. 무엇부터 시작하지? 영자가 물었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제대로 된 증거. 동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역시 기자 출신답더라고요. 맞아요. 계약서도 다시 봐야 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찾아야 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저는 재무 쪽을 볼게요. 우리가 낸 비용과 실제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의료 기록을 볼게. 24시간 의료 지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영자가 말했어요. 그럼 난 다른 입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볼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제가 말했어요. 좋아. 그럼 일주일 후 다시 모이자. 각자 알아본 걸 공유하는 거야. 동진 할아버지가 정리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7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5명.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습게 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우리 할 수 있어. 제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희망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민우가 대신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지만 5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제사를 못 지낸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남편 사진 앞에 절을 올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제사도 못 지내줬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우리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 사주기 제사는 집에서 제대로 모실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다짐이 섞여 있었어요. 창밖의 제주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우리도 저 파도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섯의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다섯은 약속한 대로 라운지 구석에 다시 모였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였죠. 자, 각자 알아본 것을 공유해 봅시다. 동진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먼저 말할게. 철수 할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았어요.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봤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문제요? 제가 물었어요. 첫째,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변경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네요? 영자가 화를 냈어요. 사실상 그렇죠. 둘째, 외출 규정도 애매해요.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야간 외출 금지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 하는 게 불법이란 거예요? 동진 할아버지가 눈을 빛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서 입주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몰래 시설 장부를 봤거든요. 회계사 출신이라 장부 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사무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들어갔어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발견했어요? 모두가 긴장했어요. 우리가 매달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봤어요. 순덕 할머니가 숫자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식비로 책정된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이에요. 하지만 실제 지출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네.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의료 지원이라고 해서 비용을 받지만 실제로는 당직 간호사도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시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아마 시설장 개인 용도로 쓴 것 같아요.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낸 돈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가로챈 거예요. 이건 사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장부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잘했어요, 순덕 씨. 동진 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영자가 말했어요.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입주민 중에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알아요. 그분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분들. 가족들도 모르게 매달 조금씩. 영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시설 측에서 의료비라는 명목으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요. 철수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변호사 출신답게 법적 심각성을 바로 알아챘죠. 증거는요? 의료 기록과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해 봤어요. 날짜가 일치해요. 영자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동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도 취재를 좀 했어요. 다른 입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불만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다들 참고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우리도 그랬죠.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녹음도 했어요. 동진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들어보세요. 녹음을 틀었어요. 입주민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음식이 점점 맛없어져요.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어요. 직원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아픈데 아무도 안 와줘요. 여러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제출하죠?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하고요. 동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한테 아는 기자가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 손녀 지우도 도와줄 거예요. SNS로 이 이야기를 알릴 거래요. 그 친구 팔로워가 많다고 했죠. 네, 15만 명이요. 좋아요. 여러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우리 정말 할 거예요? 영자가 물었어요. 해야죠.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합시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강민지 간호사였어요. 어르신들, 죄송한데요.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들킨 건가? 제가 다 들었어요. 민지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민지 간호사가 말했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준다고요? 네. 저도 이 시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전에 박서연 시설장이 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 간호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시설장이 직원들한테도 압박을 해요. 비용 절감, 실적, 효율성. 그것만 강조하면서 입주민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직원들이 달라진 거였구나.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킨 대로 안 하면 잘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도 양심이 있어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 통장에서 돈 빼가는 거. 그건 정말 범죄예요. 저는 그걸 막지 못한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민지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간청했어요. 네. 제가 가진 자료 다 드릴게요. 의료기록, 직원회의록, 시설장 지시사항.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어요. 민지 간호사가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조심히 사용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격했어요. 어르신들 힘내세요. 저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필요하면요. 민지 간호사가 떠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동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두렵지만 해야 해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함께니까 괜찮아.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저는 지우에게 전화했어요. 지우야, 이제 준비됐어. 진짜요, 할머니? 그럼 주말에 갈게요. 주말이 되자 지우가 왔어요. 카메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찍으면 될까요? 제 방에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자, 할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요. 지우가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6개월 전에 이곳 제주도의 한 고급 실버 리조트에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음식질은 떨어지고 프로그램은 취소되고 직원들은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남편 3주기 제삿날. 저는 제사를 지내러 갈 수 없었어요. 야간 외출이 금지되었다면서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제사를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남편 사진 앞에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우리 노인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돈을 냈다고 해서 존엄까지 팔아야 하나요? 목이 메었어요. 저희는 이제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찾을 거예요. 함께 힘을 모으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영상을 마쳤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거 지금 올릴게요. 지우가 핸드폰을 두드렸어요. 몇 분 후 영상이 올라갔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갇혀 계십니다. 마이너스 고급 실버 리조트의 실체. 처음에는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00, 500, 1000. 할머니 댓글 보세요. 지우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우리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데 걱정되네요. 이거 공유해야겠다. 실화예요. 그런데 1시간 후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대박. 누군가 커뮤니티에 공유했어요. 5천, 1만, 5만.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댓글 알림이 폭주했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게 2024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혹시 제보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곳에 계세요. 이 시설 어디예요? 고발해야죠.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10만, 50만. 할머니, 대박이에요. 뉴스에서 연락 왔어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바로 그날 저녁 한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어르신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 카메라가 리조트에 들어왔어요. 시설 측은 당황했어요. 박서연 시설장이 급히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전 허가 없이는. 저희는 방송국입니다. 이곳 입주민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인권 침해요? 무슨 말씀을? SNS에 올라온 영상 보셨죠? 조회수 200만 돌파했는데요. 시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럼 해명해 주시죠. 카메라 앞에서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파트 6 탈출과 새로운 시작. 그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방송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갔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달려들었어요. 실버 리조트 입주민 인권 침해 논란. 고급 시설에 이면 노인 착취 의혹. 침해 노인 재산 무단 인출 드러나. 기사가 쏟아졌어요. 시설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어요. 박서연 시설장은 출근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 5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떨려. 영자가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제가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72살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돈을 냈다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나이 들어갈 곳 없을까봐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어르신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취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불공정한 계약서, 횡령 의혹, 재산 착취. 저희는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두려우지 않으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존엄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우리 해냈어. 영자가 울먹였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날 밤 뉴스맨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터넷은 난리였어요. 할머니들 대단하시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 우리 부모님도 점검해 봐야겠다. 실버 산업 전면 조사해야. 그리고 며칠 후 검찰이 움직였어요. 시설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박서연 시설장이 소환됐어요. 증거가 속속 드러났어요. 횡령 재산 착취 계약 위반. 결국 시설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박서연 시설장은 구속됐어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떠날 수 있었어요. 위약금도 없었죠. 오히려 부당하게 받은 비용을 돌려받았어요. 떠나는 날 다른 입주민들이 배웅해 줬어요.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자식들이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줬어요. 이사한 첫날 민우, 준우, 수연이가 모두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민우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이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엄마.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잖아. 영자, 철수 할아버지, 동진 할아버지, 순덕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야.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정말로요.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수연이도 약속했어요. 그날 밤 손녀 지우도 왔어요. 할머니, 제가 기획한 게 있어요. 뭔데, 지우야? 할머니, 저랑 유튜브 채널 만들어요. 노인 권익, 실버 산업 문제점. 이런 거 다루는 채널이요. 유튜브? 할머니가? 네.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진짜 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남편 사주기 제삿날이었어요. 집에 제단을 차렸어요.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손주들도 왔어요. 여보, 드디어 제대로 모시네요. 남편 사진 앞에 저를 올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작년엔 못 모셨지만 올해는 제대로 모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여보. 제사를 지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자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 동진 할아버지, 순덕 할머니. 우리 다섯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은니, 다음 주에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 영자가 말했어요. 정말? 우리 이야기를? 응. 우리 경험을 나누고 다른 어르신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지. 우리는 노인복지관, 시민단체, 심지어 국회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장에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함께하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도 비슷한 곳에 있었는데 이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잘하셨어요.
힘내세요. 지우와 함께 만든 유튜브 채널도 잘 됐어요. 할머니와 손녀의 노인 권익 이야기.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 영상 주제 뭐로 할까요? 요양병원 선택하는 법은 어때? 좋아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제 인생의 제막이 열린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외롭고 무기력했던 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슬펐던 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였어요. 언니 내일 산책할래? 그래 좋지. 그리고 철수, 동진, 순덕이도 부를까? 완전 좋지.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72살 생일날 혼자 울면서 거울을 보던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걱정 마. 앞으로 정말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걸 이겨내고 나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제 저는 73이에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영자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권리가 있고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빛나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도 저는 영자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햇살이 따뜻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요. 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살아있는 게 느껴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웃으면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2살에 시작된 새로운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입니다.